세 번째 실종 사건입니다. 이 실종 사건은요, 신주쿠 디스코 살인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혹은 빨간 스포츠카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82년 6월 7일 낮에 치바에 사시는 분 제 방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바시 요코도초 하나미가와 도로에 있는 이 사이클링 로드라는 데가 있대요. 그 사이클링 로드에서요, 도쿄도 미나토쿠 구립 타카마츠 중학교 3학년 엔도 카즈미, 당시 나이 14살이었대요. 중학교 3학년 엔도 카즈미와 얼굴이 피투성인 채 웅크리고 있는 이바라키현 코카시리 중학교 3학년 고토 료코짱도 이제 당시에 14살이었대요. 그래서 엔도 카즈미랑 고토 료코가 얼굴이 피투성인 채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채 발견돼요. 길거리에. 당시에 이제 신문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당시 일본 신문이에요. 카즈미와 료코는요, 친구로 전날 밤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청소년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요. 그래서 카즈미와 료코는 둘이 친구로서요, 도쿄 신주쿠 디스코 1+1과 같은 카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밤을 샜대요. 그 와중에 디스코텍을 갔나봐. 모르겠어. 디스코에서 알게 된 한 남자한테 이렇게 말을 듣는 거야. 니네 둘이 왔어? 야, 오빠랑 같이 드라이브 할래? 그 여자애들 이랬겠지. 안 봐도 뻔해. 드라이브요? 좋아요. 이랬겠지. 그래서 한 남자에게서 드라이브를 같이 하러 가자고 권유를 받아서 이제 3명이 같이 함께 차에 탑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탑승을 하고 나서 잠시 도내에 있는 이제 게임 센터 같은 데서 막 같이 놀았겠지. 막 놀았대. 그런 다음에 오전 4시경 정도에 남자의 차에 탑승을 다시 해요. 막 놀다가 다시 한 오전 4시쯤에 남자 차에 탑승을 해. 그래서 이제 남자가 운전을 하는데 한 치바현 방면으로 운전을 했대요. 치바 쪽으로. 그래서 막 운전을 하다가 새벽 4시기도 했고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 야, 일단 좀 차 안에서 잠 좀 자자. 아,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차 안에서 잠 좀 자자라는 말에 차를 정차시켰대요. 그래서 같이 잠이 든 거지, 이렇게. 그 잠을 자던 료코가 남자가 깨우는 거야. 그 잠을 잔 남자가 깨우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자가 오빠랑 같이 산책할래? 그래서 깬 다음에 남자의 산책하자는 말에 잠이 깬 다음에 옆에 있는 카즈미를 봤는데 카즈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남자가 산책하러 가자고 하니까 안 했어요. 그럼 남자를 같이 따라 나간 거야. 인연이. 그래서 같이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파!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쓰러졌겠지. 쓰러진 여자를 남자가 목을 조르기 시작해. 그래서 여자가 목을 막 졸리니까 너무 괴롭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해서 옆을 딱 보는데 옆을 보니까 아킬레스건이 잘린 채 목이 떨어져 나간 카즈미의 참혹한 시체가 뒹구르고 있었어요. 료코는 그걸 보자마자 기절을 합니다.
남자는 그대로 피투성이 소녀들을 두고 차로 도주했어요. 피해자인 요코는요, 다행히 한 타박상 정도로 살아남았지만 카즈미는 참혹한 시체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죠. 그래서 다행히도 료코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도 봤고 몰고 다닌 차종도 봤어. 그런데도 남자의 얼굴도 봤고 차종도 봤는데도 아직까지도 범인은 체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 없더라고, 이 사진이. 이게 피해자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범인의 인상차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범인은요, 한 25세 전후 좀 젊은 남성이었대요. 키는 한 170 정도 되는 남성으로 목 뒤까지 오는 긴 장발을 하고 있었대.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대요. 그 밤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좀 굉장히 화려한 인상이라 유추되고 있대요. 그런데 되게 좀 화려한 인상이라고 유추되는 것에 비해서 약간 화려한 인상이라고 유추되는 것에 비해서 음기가 있는 인상이라고 피해자가 증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장발의 남자의 선글라스를 꼈고 있어서 얼굴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얼굴에 여성성이 있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 이런 것 같아. 약간 음기가 비춰졌다라고 하니까 약간 미소년이라는 건 표현인 건지 아니면 약간 뭐 알게 모르게 여성적인 약간 그런 이미지가 살짝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음기가 있는 인상이라고 그 피해자가 진술했대요. 그리고 사건이 있는 뒤에 그 당시에 빨간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인상차기를 보아하니 나이가 25세 전후라니까 대학생 아니면 굉장히 좀 젊은 남성이었는데 20대라는 건데 맞잖아. 1982년에 빨간 스포츠카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건 뒤에 빨간 스포츠카를 소유한 모 대학교 대학생이 갑자기 자퇴를 해요. 갑자기 자퇴를 하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문이 골프부 서클, 그러니까 그 소문이 도는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그 대학교의 골프부 서클 멤버였대요. 그러니까 골프를 이렇게 서클로 들 정도면 돈이 약간 있었고 빨간 스포츠카를 소유했으니까 당연히 돈은 많았겠지. 그래서 골프부 서클 멤버로 빨간 스포츠카를 소유한 대학생이 조사 선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경찰이 그 대학교의 학생과까지 갔대. 근데 이 남자애가 그 후에 여기까지 오는 장발을 짧은 머리로 잘랐대. 짧게 머리를 잘랐대요. 그리고 갑자기 대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런 소문이 있대. 그런데 끝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거 아닐까? 이 남자가 굉장한 부잣집 아들인 거지. 그래서 경찰이 갔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돈으로 매수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건이 약간 흐지부지 막 이렇게 될 때쯤 자기 아들을 유학을 보낸 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에 맞죠? 내 생각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의 범인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어요. 불쌍한 여자아이만 죽어난 거지. 아킬레스건이 잘리고 머리가 잘려들잖아.
그럼 그 범인이 얘를 이렇게 벌써 죽여놓고 그 두 번째 여학생도 죽이려고 밖으로 산책하러 갈래라고 꼬셔놓고 데리고서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는데 목을 졸리는 도중에 그 자기 친구의 시체를 보고 기절을 했는데 이 기절한 걸 보고 죽었다고 착각을 해서 도망간 걸 수도 있어. 기절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인 건 거지. 내가 보기엔 그래. 기절한 걸 죽었다고 착각한 거지. 둘 다 죽었으니까 날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빨간 스포츠카가 굉장히 큰 증언이 됐고 어쨌든 여자가 살았으니까 가장 큰 증인이 살아있었으니까 스포츠카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그 당시에 스포츠카가 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대학생에 난 젊은데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유학간 거지 뭐.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 1982년도에 뭐 CCTV가 뭐 그렇게 많았겠어. CCTV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아무런 그렇게 범죄를 수사할 만한 그런 증거를 수집할 만한 게 많이 없었던 거죠. 그냥 열악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납치 사건의 범인도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납치 사건.